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2부에만 선보이는 엄선한 뉴스 김인선입니다. 네, 엄선한 뉴스의 김인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군이 군사분계선 수풀에 숨어있던 북한 민간인 한 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야간에 중서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남성 주민 한 명의 신병을 군이 확보했습니다. 군은 관련 내용을 유엔 군사령부에 공유했고요.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전하면서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이 처음 식별된 때는 언제입니까? 네, 해당 북한 남성은 3일 새벽 3시에서 네. 3시에서 4시경인데요.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처음 포착됐다고 해요. 네.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남성의 모습이 때때로 안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은 야간에 작전팀을 투입해서 남성에게 최대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라고요. 네. 작전 시간이 좀 무척 길었을 것 같아요. 거의 낮에는 안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네. 어때요? 큰 마찰 없이 신병 확보가 된 겁니까? 네, 북한 남성은 특이 행동 없이 곧바로 우리 군을 따라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작전은 오후 11시 이후까지 진행됐으니까 첫 식별부터 20시간가량 이어졌어요. 와. 해당 남성은 자신이 민간인이라고 밝혔고 무장은 없었다고 네. 하는데요. 네. 우리 군은 이 남성을 관계기관에 인도해서 남하 이유와 남하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따라서 해당 북한 남성의 정확한 귀순 의사 등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군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네. 이 처음 최초에 관측한 병사와 네. 그 인도했던 그 수색팀 네. 전부 포상휴가 갑니다. 아, 그래요? 이건 오.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야, 포상휴가 갑니다. 아마 멋지다. 좀- 네, 네. 박수, 아우, 박수. 가슴 뿌듯해지네. 이게 아주 잘한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지하철 2호선 이용하는 승객들이 그야말로 뭐 대혼란을 겪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선로 전환기 장애가 발생을 해서 양방향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어머나. 지하철 2호선은 신림역, 강남역 등 유동 인구가 진짜 무척 많죠. 많은 네. 호선이잖아요. 네. 그만큼 출근길 대란을 겪은 시민이 많았습니다. 네. 신호장치 장애에 따른 지연이다 보니까 완전한 복구에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됐는데요. 오전 8시 9분쯤부터 수신호로 열차를 멈추고 출발시키는 것으로 운행은 했지만 30분가량 지연 운행됐습니다. 네. 선로 전환기 제어장치 교체 등을 통해 복구는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오전 11시 50분부터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이고, 날도 더운데 고생들 정말 많으셨겠어요. 출근길 정말 7시 50분이면 가장 불편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오늘 시작이 정말 힘들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네이버 주식을 다 처분했다고요? 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회사에서 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톡옵션 10만 주 중 6만 주를 행사했습니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 중인 스톡옵션 6만 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네이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지난 19년에 받은 2만 주와 2020년에 받은 4만 주로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억 6천만 원 규모입니다. 어머, 100억이요? 네. 네. 와.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한데. 근데 10만 주 중에 6만 주 전부는 아니군요. 전부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주식으로 행사한 이제 스톡옵션 물량 6만 주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전략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 네네. 총 그러면 가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6만 주의 물량의 가치는 전날 종가에 판다면 모두 151억 8천만 원 상당이에요. 네. 행사 가격과 제세 공과금 약 12억 원을 제외하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 옵션을 처분해서 39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아유, 거둘 것으로 네. 예상됩니다. 네. 사실 시세 차익은 실제 처분 시점에 네이버 주가에 따라서
따라서 더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겠지만 최근 주가를 고려하면 40억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한 후보자의 경우 스톡옵션 6만 주 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도 8,934주가 있어요. 만약에 장관 취임 시 전략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액수는 그러니까 더 커집니다. 커지겠네요. 전날 종가 기준으로 174억 원 규모예요. 한성숙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민간 기업에서 왔으니까 그렇긴 네. 한데. 네. 저는 계속해서 10만 주 중에 6만 주 팔면 4만 주가 남겠구나만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남아 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예년 같으면 한창 장마비가 내려야 될 시기인데 연일 떼약볕이 내리쬐입니다. 이 마른 장마. 지금 괴롭습니다. 근데 장마 실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5월, 6월에도 이른 폭염이 종종 찾아오곤 했는데요. 네. 그래도 올해 더위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아마 몸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네. 아직 7월 초인데도 장마가 끝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찾아오는 더위 마냥 끈적한 습기와 열기가 가시지 맞아요. 않기 네. 때문인데요. 올해 장마 시작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장마 실종이라는 말도 나온 겁니다. 네. 지난 3일 기상청이 남부지방과 제주의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네. 다만 중부 지역은 기압계 변동으로 강수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남았다면서 아직 장마 종료를 선언하기는 여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장마가 이렇게 사실 마른 장마도 문제지만 이제 끝나면 이게 앞으로 폭염은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7, 8월은 통상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고기압이 강하게 맞물리면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역대 가장 일찍 장마가 물러나면서 올여름 그러니까. 유난히 긴 폭염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어떡해요. 네, 지금까지 역대 최악의 폭염이 덮쳤던 때가 2018년인데요. 이번에도 당시 못지않은 극한 폭염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2018년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4,511명. 네. 이 가운데 48명이 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만만치 않은 폭염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스웨덴인 유튜버가 태극기와 무궁화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공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요. 네, 스웨덴 국적의 유튜버 존 칼 헨리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스웨국인을 통해서 1년 전에 일본 공항에서 태극기와 무궁화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취조를 당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당시 헨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을 찾았다고 해요. 비자 발급도 필요 없고 숙소도 다 예약이 돼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일본 입국 심사장에서 여권을 검사하던 일본인 직원이 문신이 왜 외국인이 한국 상징을 문신으로 새기냐 이렇게 물었고요. 헨리는 한국에서 7년을 보내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한국에 애정을 갖게 돼서 몸에 새기고 싶었다. 이러면서 이제 문신을 새긴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일본인 직원이 헨리를 보안 인터뷰방으로 데리고 갔다는 건데요. 그곳에서 헨리는 문신을 하게 된 이유를 재차 설명해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직원은 헨리의 여권을 다시 확인한 후에 입국을 허가하긴 했지만 참 황당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네. 근데 일본 입국 심사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문신과 관련된 조항은 따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참 직원의 오바인가요, 그럼? 오바했네요. 많이 오바했는데요. 직원이 네네. 관세 직원이 좀 오바했네. 자, 엄선한 뉴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엄선한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엄선한 퀴즈입니다. 앞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30분 지연되는 바람에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해본 퀴즈입니다. 서울에는 2호선뿐만이 아니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경춘선 등등 다양한 노선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 노선은 몇 호선일까요?
아니, 어렵다. 아니 아유, 어려워. 최초의 노선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네. 어려워. 그래서. 처음이라. 어려워.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너무 아우 이건 그러니까 그래도- 떠먹여드리는 근데 퀴즈. 근데도 오늘 힌트를 출근 내시려고 힌트를 해야지. 제가 하셨으니까. 힌트가 어렵더라고. 이런 힌트가 더 어려워. 잘 아니, 부탁드립니다. 힌트가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래도 어렵다니까. 그래서 영양 쉬우니까. 과다 날지 못하는 네. 힌트 요정. 네, 힌트 주세요. 자 이제 그 과거에는 이게 서울역과 청량역을 잇는 이제 최초의 지하철 노선이었지만 현재는 수도권 노선 가운데 가장 긴 거리입니다. 가장 긴 거리고 안내 등에 사용된 이렇게 표지판 색깔 있잖아요. 네. 남색 혹은 군청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렇구나. 이 라인에는 뭐 부천, 구로, 남영, 종각, 종로가 뭐 등등이 있습니다. 노래 나올 것 같아요. 노래 랩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걸 네. 국철로 불리기도 했는데 네. 하여튼 이제 이 호선은 말이죠. 사실 이제 더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 야구 용어인데 리드 오프라는 것은 1번 타자를 얘기하거든. 야구에서 리드 오프 1번 타자인데 수도권 전철의 1번 타자입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걸려주셨네요. 아 너무나 이 힌트에 공을 들이기 때문에 힌트 기회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면 이게 제 가장 큰 할 일입니다. 엄선한 뉴스에 우리 김인선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정답은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입니다. 자 노래 나올 동안에 정답 많이 많이 주세요. 주주클럽의 1대1 웬 일이 이렇게 많지?